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예측도, 조정도 까다로운 탓에 지난 정부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정책, 세금 부담 줄여주고 공급은 늘린다는 게 이 굵은 줄기인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8월만 기다린다는 집주인분들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 5%까지 묶은 전월세 상한제가 처음 풀리는데 전세 사는 분들은 반대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걱정 안 되십니까? 네, 지금 임대차법이 2년이 됐는데요. 워낙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이게 갱신이 만료된 매물들이 가격이 오를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총괄 책임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월세 안정 대책은 다 취하자.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그 이제 단계적으로 나아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럼 이제 전세값을 5%보다 더 안 올리면 2년 실거주 요건 없애준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요. 집주인이 전세값을 덜 올려도 될 만큼 이게 당근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나중에 네.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지금 많이 올려받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생 임대인 제도는 올리더라도 조금씩 올리면 그에 상응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발적 행동을 권유하는 거죠. 그 시장 감시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부 희망대로 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이제 공급에 숨통이 좀 튀긴 하겠지만 문제는 지금 집값이 비싼데 누가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난 정부에서 규제가 지나쳤고 이 부담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비록 다주택이긴 하지만 세금을 너무 한꺼번에 올렸고요. 그다음 실수요자들에게는 금융을 전부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격을 그냥 획일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고통이고 모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시장 원리에 맞으면서도 현실에서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수요자도 보호하고 세입자들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상화의 길을 가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발표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제는 지나친 규제와 부담 일변도의 비정상적인 정책에서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 예, 오늘 그런 의미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집주인 쪽에 너무 혜택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 있어서 제가 이제 세입자 측면에서 좀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급을 좀 들여다보죠.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 호 이상 공급 방안 발표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어디에 어떤 주택이냐가 관심사입니다. 일단 서울일까요? 주로 도심이나 네. 교통 요지와 같은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주된 공급 대상들은 무주택자, 우리 청년들에게 금융과 세제 지원 등 자기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 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저희들이 발표할 겁니다. 광복절 이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각 TF 분과별로 열심히 구체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며칠 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용산, 압구정, 여의도 같은 데 은퇴자들이 살고 일하는 젊은 세대는 뭐 화성, 파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 왜곡된 구도 바로잡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울 집값이 부모 도움 없이 구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너무 올랐죠. 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오른 집값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또는 국가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입지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출일 텐데 많이 빌려준다고 해도 결국 이자가 딸린 빚이거든요. 가능할까요? 그동안에는 대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가계부채도 너무 커졌거든요. 네. 이제는
좀 더 선진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투자해 준다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우리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정책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투자한다는 게 무슨 정책일까요? 예를 들어서 네. 부동산 투자를 모아서 리츠 같은 데들이 지분을 인수해주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돌려준다든지 이러한 투자와 금융기법 그리고 민간과 공공을 합치면요. 지금 전부 자기 빚으로 집을 무리해서 사야 되는 이거보다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주택 공급의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넘어가죠. 이제 조정을 하는데 자재값이나 경비가 건축비에 반영되면 결국 서민들 주거 부담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전체 분양가에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필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밀어올릴 요인은 소폭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지금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이고 청약 열기도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재건축 사업장 쪽에서 보자면 이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는 동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오늘 나온 반응을 보니까 좀 아쉽다. 더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건설 업계에다가 저희가 돈벌이를 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의 서민들 그리고 주거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쉽더라도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공급이 촉진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좀 더 기다려달라. 네. 추가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얼마 전에 이제 가까스로 봉합은 했지만 경유값이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오르면 운임도 좀 달라지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화물연대와 한편으로는 원칙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그 어려움에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기름값이 오르면 정부 보조금만 주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가와 연동되는 운임을 표준 계약으로 도입시키는 방안을 아주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 보시겠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집이 말 그대로 편하게 사는 곳이 되도록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